최근 대내외적인 악재로 시장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업업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의 동반 수혜를 받고 있으며 구조적인 성장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 탑5는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볼 내용은 바로 실적이 계속해서 업업, 사실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좀 들쭉날쭉 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이 관련된 기업들은 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특히나 이 기업들은 또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의 동반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도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슈 먼저 볼게요. 오늘도 이슈와 리포트들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 이 와중에 신고가 찍어 내년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 대다수의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얘네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쭉쭉쭉쭉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느냐, 바로 PCB인데요. PCB. 자, PCB 제가 예전에 혹시 반도체 강의하면서 DDR5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런 애들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보세요. 올해 최대 실적 예고를 하면서 내년까지도 최소입니다. 최소 내년까지도 호황이 이어질 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코로나 이후에 FPGA 같은 고성능 반도체 PCB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판은 CPU, GPU 등 반도체 패키지에 주로 쓰이는 고사양 제품이라고 하죠.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메인보드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서버 등 고성능을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판보다 수익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기판 설계가 복잡해지면서 다층 기판 구조가 보편화된 것도 반도체 기판 업황 호황에 한몫을 했다라고 하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공급하는 업체가 한정적이기에 공급 부족 현상, 즉 쇼티지 현상이 장기화가 되고 있으면서 제품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일단은 PCB, 반도체 기판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PCB, 반도체 기판. 얘는 과연 무엇이느냐? 자, 쉽게 설명을 하면은 PCB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쇄회로 기판. 소재 양옆에 붙어있는 구레판을 통해서 부품과 부품이 연결되는 구조인데, 얘는 일단은 구리배선이 가늘게 인쇄된 판으로, 여러분들 요거 딱 그림 보면 아실 건데, 우리가 쉽게 반도체를 생각할 때 요런 네모난 판때기를 생각을 하죠. 그죠? 요렇게 요런 걸 우리가 반도체 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요 반도체 칩이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입니다. 첫 번째 칩,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 칩. 자, 요거를 이제 또 웨이퍼라고도 말을 하는데, 요것과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쫙 짜자자작 노란색으로 짜자자작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기판이라고 부릅니다. 기판. 요게 오늘 우리가 벌 PC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연결점 요 맨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생긴, 볼처럼 생긴 게 바로 솔더 볼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구리배선이 가늘게 이렇게 찌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이렇게 인쇄된 판이 바로 PCB고, 요거는 반도체, 컨덴서, 저항기 등 각종 부품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상호간을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는 전자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배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기기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PCB다 라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중요해졌느냐? 사실 얘를 기존의 반도체 칩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값이 매우 쌌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업체들이 점점 에이, 야, 이거 돈 안 된다. 돈 안 된다 하면서
사업을 막 접고 만들던 거 안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들 수 있는 업체, 즉 생산업체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산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것이 기술에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또 고성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점점 이 첨단기기 반도체 칩의 크기를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게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점차 이제 5G로 오면서, 그죠? 이 스마트폰에 대한 크기도 계속해서 줄면서 성능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AI 자율주행, 점차 기존의 CPU에서 GPU로 넘어가면서 보다 더 고성능의 반도체 칩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 PCB의 역할이 점점 좀 중요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리포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반도체 기판의 반란입니다. 오늘 나온 따끈한 리포트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기판 업체들의 아웃퍼폼, 무슨 말이느냐. 자, 작년 거의 3분기부터 제가 이때 딱 절묘하게 뭘 찍어드렸느냐, PCB 중요하다, DDR5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PCB다 라고 하면서 그때 PCB, 심텍, 대덕전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기가 막히게 주가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쇼테이지 속 부각되는 이익 성장 가지성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수요는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뭐 공급은 하는 업체가 별로 많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가격이 오르죠. 그죠?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를 만드는 애들은 어떻게 돈을 계속 더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자꾸 상향돼요. 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5대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기판 PCB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세 이제 하나 칩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부품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PCB다. 그래서 종류를 봤더니 BT와 A, B, F로 나뉘는데, 자, BT는 FC, C, SP라고 해가지고 칩과 같은 크기의 기판으로 경박 단수에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 PCB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점차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핀 수를 극대화합니다. 여기 꽂을 수 있는 수를 극대화해요. 왜냐면 조그마한 칩에 더 고성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중요한 부품들을 많이 찍어 넣어야 되니까 극대화하는 겁니다. 즉 성능계에서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점차 이렇게 최첨단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 10년 동안 부진했던 기판 산업입니다. 기존은 이런 위주로 됐었기 때문에, 자, 워낙 또 찍어내는 애들이 많고, 근데 뭐예요? 좀 기술적인 발전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면서 부진했었어요. 하지만 DDR5가 사실 큰 전환점이 됐었죠. 그러면서 성능 개선에 유리한 PCB로 전환이 되면서 향후 10년 동안은 기판이 새롭게 붐을 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 기술력은 누가 앞서 나가고 있냐면 이비덴이라는 기업, 우리나라는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최근 이제 작년 2분기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점유율을 봤었더니 1등이 유니마이크론, 2등이 이비덴이 기술력도 있고 물량도 많이 확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기가 점유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심텍, 대덕전자, LG노텍 이런 애들도 점유율을 좀 갖고 있다라는 정도 체크. 자, 그래서 봤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기판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 요거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여러 개의 칩을 하나에 패키징하는 멀티칩 패키지와 미세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판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인텔, AMD, 애플 같은 글로벌 전자업체까지 자체적인 반도체 칩 생산에 나서면서 이 시장 수요 자체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FCBGA, 아까 봤던 FCBGA 누구였어요? 오케이. 자, 얘 생산이 가능한 업체에 먼저 자금을 지불하면서 물량 확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가격 역시 20-30%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업체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증산하고 있다.
공장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LG노텍 같은 경우에서도 초기 생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경쟁에 합류한 상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아무래도 이 반도체 칩의 크기가 더더더더더더더더 커지면서 기판 사이즈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값이 올라가겠죠. 여기에 이제 반도체 칩 구조에 대해서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칩렛 구조를 도입을 하면서 패키징 기술을 강화하고 있대요. 그래서 칩렛 구조가 점차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 인텔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구조적인 변화. 그래서 쩍쩍쩍쩍 봤더니 어떻게 점차 봤더니, 자, 기존의 BT 기판에서 BGA 기판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부가 가치의 기판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사이즈 역시도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멀티다이로 간대요. 멀티다이가 뭐예요? 멀티다이로 가니까 여기에 따라서 보시면 차세대 패키지 기판 기술이 멀티다이인데, 요걸로 인해서 판매 가격과 출하 면적이 대폭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PCB 자체가 어떻게 공급하는 업체는 적은데, 심지어 기술적인 변화에 있어서 만들 수 있는 업체 자체는 작은데, 특히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였죠? 아까 봤다시피 FC BGA 많이 끼워 넣을 수 있을 요 칩이 점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러면서 칩의 크기도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C BGA에 대한 가격은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네들을 위주로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점차 더 부각이 되겠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자, 심지어 수요를 봤을 때 이거는 자율주행 AI, 심지어 AR, 메타버스까지도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모바일 통합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통합이 대세,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서, 하드웨어를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데, 자, 보니까 점점 컴퓨팅 강자, 이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까지도 침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수한 연산 능력을 가진 GPU, 이거를 또 만드는 업체들. 자, 이런 애들이 지금 기존의 PC 모바일 시장에 강자의 역할을 했었던 업체들이 지금 자율주행 시장으로 침투를 하고 지금 많이 격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특히나 모바일 아이라든지 엔비디아, 퀄컴, 삼성과 같은 기업들, 여기에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ADAS, 요쪽에 또 중요한 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서 고사양 패키지의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하죠. 패키지. 자, 보시면은 여기 SIP, FC, CSP, FC, BGA, 이런 애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자, 변곡점을 지나면서 시장 규모가 4배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또 애플의 아이폰에도 점차 이 칩이 또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엔 또 누가 대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느냐? 삼성전기, LG노텍이 또 공급을 하고 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쫙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산업에 또 필요한 반도체 칩의 공통 분모를 보니까, FCBGA라는 기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많은 수요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 값이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값 상승 반도체 기판 FCBGA 호황의 투자 경쟁도 지금 치열하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 기판이 20년보다 지금 2년 지난 현재로서 가격이 무려 4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죠. 기존의 FC CSP에 비해 지금 FC BGA로 넘어오고 있는데, 기판 사이즈가 훨씬 큰 BGA PC의 CPU 패키지를 입힌 게 이 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같은 국내 주요 PCB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FCBGA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투자 예상 총 금액이 수조 원이다. 수조 원. 여기에 이제 가장 먼저 뛰어든 기업이 누구다? 삼성전기다. 삼성전기. 세계 생산 능력 6위다. 심지어 23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해요. LG노텍 같은 경우 현재 이거를 생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작년 11월 관련 조직을 신설했고 올해 상반기 안에 조 단위의 투자 금액과 공장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덕전자는 지난해 8월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대덕전자 신공장과 함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FCBGA에 대한 생산 능력 플러스 실적 업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삼성전기, LG노텍 지금 같은 목표로 반도체 기판 시장에서 제대로 붙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곡간을 풀어서 반도체 기판 사업 확장하는데 사활을 지금 벌이고 있다. 2년간 연평균 2천억을 여기다 투입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7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을 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기판 시장, 삼성전기, LG노텍이 여기에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주목. 자, 그래서 칩렛 구조는 기판업체에 더욱 큰 역전의 발판을 제공할 거다. 값비싼 애가 더욱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요 SIP 구조 역시도 기판업체에게 더욱 큰 역전의 발판을 제공할 거다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와우. 와우.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또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이비덴과 또 신코 전기공업 같은 애들도 증설로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 내년까지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심텍 같은 경우에서도 이쪽에 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판업체는 다른 해외 기판업체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 보니까 수익성은 비슷한데 저평가입니다. 뭐야. 자, PBR이 낮은 게 좋다라 그랬고요. ROE는 높은 게 좋다라 그랬어요. 그죠? 봤더니 와, 특히 심텍 같은 경우에서는 ROE가 굉장히 높은데 다른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 저평가라는 거예요. 특히나 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야, 이비덴도 아직 저평가긴 하네요. 그죠? 이비덴도 해외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비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외에도 이제 LG노텍, 코리아서킷, 삼성전기,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저평가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라는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리포트 어디에서 나온 거,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길을 걷는다. 와. 패키지 기판, 반도체 PCB의 호황과 실적 호조가 올해 전체 PCB 산업의 호황을 견인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FCBGA 분야에서 공급 부족 지속 및 투자 확대로 고성장을 예상한다. 글로벌 PC 수요 증가 및 시장 확대로 FCBGA 올해 공급 부족 및 추가적인 가격 성장을 전망한다. 자, 글로벌 업체 공급 투자 확대로 공급 과잉 우려를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내년부터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해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국내외 FCBGA 업체의 주력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와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대덕전자와 코리아서킷 같은 경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분야인 전장용 통신 부품 쪽으로 진출했고, 업체 간의 FCBGA 사업 분야가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FCBGA PCB라도 쓰이는 요소마다 다 각각의 제품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요거를 투자를 할래, 난 요거를 투자를 할래, 각각 기업들마다 투자를 하는 분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글로벌 5G 시장 확대와 낙수 효과로 반도체 PCB 업체가 다른 PCB 업체 대비 작년에 고성장을 시현했는데, 글로벌 모바일량 반도체 PCB는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 중심 패키지 기판의 매출 확대로 올해까지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기와 LG노텍이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집중을 했는데 기존에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애들의 패키지 기판이 심텍과 대덕전자로 이동이 되면서 업체 간의 낙수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느냐? 기존에 아무래도 이 PCB 쪽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삼성전기와 또 LG노텍 같은 경우에서는 이왕 만들 거 비싼 거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비싼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와 반대로 중소형 기업인 심텍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 너네 이거 해 먹어. 우리는 다른 거, 좀 더 싼 거 해 먹을게. 라고 하면서 서로 보는 방향이 달랐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수요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경쟁 구도에서 경쟁은 치열하진 않으면서 오히려 같이 더블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 흐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왜 이 PCB를 그러면 왜 봐야 할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 DDR5, 전환기에 맞춰서 반도체 이 기판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이제 수급난, 공급난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PCB는 이 크기를 반도체의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반도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요소 섹시 자 요소인데 얘가 기존에는 공급업체가 많지가 않았다. 왜? 기존에는 돈이 안 됐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서 점점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기술력에 대한 필요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소수 업체가 독식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등으로 향해 가는 상황에서 반도체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이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PCB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요거를 만드는 업체는 계속해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 그죠? 확정적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매출의 성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올해에서 내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 공급 물량, 아무래도 이 공급에 대한 투자를 기업들이 했는데, PCB 관련된 기업들이 했는데, 이게 증설 완료되는 시점 자체가 내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전까지는 이 쇼티지 현상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매출의 성장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이 다운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겠지만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투자 포인트 PCB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뭐였다? FCBGA에 대한 생산 능력이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생산 능력을 기존에 잘 잡고 있었고 심지어 추가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누구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누가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 PCB 관련 주 탑5를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사실 가장 대장격으로는 삼성전기입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가장 먼저 여기에 뛰어들었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도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기 때문에. 자,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어떻게 보였었나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자 주요 패키지 기판 기업들 보니까 어때요? 삼성전기, 그다음에 자 LG이노텍, 그다음에 코리아서키트, 그다음에 대덕전자, 그다음에 심텍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이 FCBGA 생산 능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러면 그쪽으로 누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느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전기가 가장 우선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PC용 FCBGA 선두예요, 선두. 그래서 거래선 및 응용처에 대한 다변화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기업이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거의 1조 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무래도 또 대덕전자인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증설을 해놨었던 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코리아 서키트를 또 볼 수가 있겠는 게, 코리아 서키트는 또 FCBGA 생산 시설에 약 2천억 가까운 시설 투자를 또 했습니다. 이 FCBGA는 얘 같은 경우 또 서버, 노트북, 전장 등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LG노텍은 통신용 SIP와 워낙 이 AIP에 강제로 부상을 했었고, 근데 FCBGA에 대한 진출까지도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또 투자를 한다 그래요? 거의 뭐 4천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을 충분히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텍은 기존에 이제 FC CSP 위주의 좀 대장격 종목이었다 보니까 점차 다른 기업들에는 좀 밀리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장은 맞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애들이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심텍을 볼 바에는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기업 중에 자 보세요. 이비덴 그죠? 아까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기술도 이비덴이 좋고, 그죠? 자, 물량도 이비덴이 좋아요. 그래서 이비덴이라는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라. 얘는 또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 자, 그러면 심텍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차트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은 워낙 제가 작년 요때 당시에 와 여러분들 이 PCB 기업들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라고 했던 요때 이후로 쭉쭉쭉쭉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정말 저가에 잡으셨다면은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 외에 이제 삼성전기 얘를 이제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다. 자 주봉상 봤더니 어때요? 자 여기 의미 있는 지지라인 한번 체크했죠. 여기 의미 있는 지지라인을 지지받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에서 돌파해서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라인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가격대로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도 어때요? 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쭉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지금 신고가를 뚫기 위한 움직임까지도 나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 또 많이 샀네요. 야, 그러니까 대덕전자는 이미 실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기는 지금 막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대덕전자는 지금 잡긴 살짝 좀 애매할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얘가 만약에 어디 한 2만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공략을 해봄직 하겠지만,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자 코리아 서키트도 제가 그때 이제 3분기 때 굉장히 또 강조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자회사들이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이후로 얼마나 올랐어요? 얘도 100% 이상 올랐습니다. 와 거의 150% 가량 올랐네요. 얘도 지금은 막 신고가 뚫려주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잡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겠다. 하지만 얘 또한 마찬가지로 한 25,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공략해봄직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LG노텍은 워낙 또 많이 강조를 했었던 기업이죠. 얘도 신고가를 뚫고 다시금 좀 호흡을 가다담고 있는 모습인데, 얘도 한 30만원 아래라면은 공략해봄직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또 메타버스랑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붙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워낙 또 훌륭한 기업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PCB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워낙 제가 DDR5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부자TV 기존에 이 반도체 대장주 탑5 알려드릴 때 말씀드렸던 기업이었으니까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기존의 영상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자, 지금으로서는 뭐예요? 여전히 이 쇼티지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까지도 더 이뤄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들이 어떻게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의 실적으로 반영된다면 주가가 빵빵빵빵 뛸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조금 더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봄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생산 라인이 완공이 되는, 특히나 해외 위주의 생산 완공이 되는 게 내년부터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런 쇼티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올해까지는 호흡을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요 PCB 관련주를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할 텐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뿅.